안녕 비오케 패밀리. 예. 여러분도 운동하기 전에 부스터 항상 마신 적 있죠? 저도 예전에 많이 마셨어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먹으면 막 각성도 되니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제품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 카페인이라든지 베타알라닌, 크레아틴 이거 세 개를 조합해가지고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효능? 효과는 좀 있더라고. 특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왜냐면은 커피 마시면 각성이 되니까 그나마 운동 더 할 수 있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운동 수행 능력을 조금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매번 그 부스터 제품들이 우리한테 큰 효능을 안겨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부스터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 돈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진짜 끝내주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은 햇빛 보기. 운동하기 전에 30분 정도 쬐봐요. 그러면 우리 세포에서 ATP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신체는 빛에 민감한 분자를 갖고 있어. 망막에 있는 로놉신이라든지 근육에 있는 마이오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그리고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사이토크롬. 특히 이 사이토크롬은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세포를 위한 에너지로 만들어내요. 이 사이토크롬은 미토콘드리아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알잖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많다는 것은 바디빌딩 관점에서 설명하자면은 내가 근육이 더 크고 힘이 더 세며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많이 먹어도 빨리 살이 찌지 않는 것을 일부 설명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의 신기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문제는 다양한 질환과 관련성이 매우 커요. 아무튼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저기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붙잡아서 세포를 위한 에너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풀어놓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ATP를 오로지 음식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ATP를 만들어내는 거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 보는 일이 되게 드물 거야. 물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도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반팔 나시를 입잖아. 그래서 우리의 피부를 통해서 빛 에너지를 어느 정도 더 흡수를 할 수 있단 말이지. 봄, 가을, 겨울에는 눈과 얼굴, 피부로만 태양의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외선 차단제 바르잖아. 거기에다가 선글라스까지 끼면 어떻게 돼? 우리가 ATP를 만들어내는 기획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지 선글라스는 절대 안 끼고 끼는 적도 없죠. 이 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심장하고 뇌 다음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주변 환경에 대한 이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흡수하잖아, 이 눈이. 그리고서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뇌가 처리하고 이해하려면은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만큼 되게 많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서로 소통합니다. 예를 들면 눈이 피로하면은 전신에 피곤이 밀려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봤을 거야. 우리가 장시간 컴퓨터 사용하게 되면은 눈 되게 충혈되잖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운동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1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충혈돼. 되게 피곤하고 운동 후에 회복이 안 돼. 막 졸리기도 하고 눈 침침하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죠? 왜냐면은 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계속 고갈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블루라이트 차단제 어플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에 충혈도 안 일어나. 그리고 운동 후에 회복도 되고, 중간에 내가 한 10에서 20분 정도 또 햇빛을 보기는 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 블루라이트에 오랫동안 장시간 노출하면 활성산소의 DNA 공격으로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세포의 기능이 비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양 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눈의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진짜 잘 지켜주고 보살펴 줘야 돼. 응? 블루라이트 계속 보면 안 돼. 맨날 핸드폰 보고 사람들 묵념하고 있잖아. 블루라이트라든지 LED는 정크라이트라고 해요. 특히 서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회사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LED 써. 낮처럼 햇빛을 쬐는 시간도 막 되게 드물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하루에 총 몇 분 동안 햇빛을 쬐요? 5분? 10분? 그렇지 않을 거. 물론 도시가 아니라 어떤 시골에서 산다거나 고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하지 않는다면은 햇빛을 많이 쬐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우리 인간은 빛으로부터 진화됐어. 우리 선조들이 빛 보고 생활했지 밤에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햇빛을 꼭 봐야 돼. 참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인간은 자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자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건강이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운동 가기 전에 부스트 건강에 좋을 것 한 1도 없어요.
거기에는 발음하기 어려운 식품 첨가물들이 진짜 많잖아. 식품 첨가물 많이 섭취하면은 장내 미생물에 불균형이 일어나.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균 두 가지가 있어요. 페르메쿠테스나 박테로이드 데테스. 의간균과 후벽균이야. 이 페르메쿠테스 후벽균은 비만인들한테 되게 많아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그 음식으로부터 열량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을 일부 설명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만인들이 하나 적게 먹는데 살쪄요. 그걸 장내 미생물 그 페르메쿠테스로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먹으면은 그런 안 좋은 균들이 계속 번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이어트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 수월하게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진 않겠죠. 더 힘들어질 거야. 응? 그리고 단맛을 내는 그 감미료 있잖아. 아스파탐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신경 퇴행성 질환하고 강력하게 관련성이 큽니다. 우선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잖아.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한테 햇빛 보게 해요. 왜?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고 약보다도 부작용도 없고 돈 안 들고 건강에 그만큼 더 좋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햇빛을 보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다음 멜라토닌이. 그래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꼭 햇빛을 봐야 돼. 그리고 참 그 아스파탐은 미토콘드리아를 손상 입혀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 입히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거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을 거야.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뭐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분들은 치팅데이 할 때 많이 먹잖아. 예를 들면 뷔페 가잖아. 생각해봐. 뷔페에서 진짜 많이 먹었다? 그러면 잠이 밀려오죠. 그래서 8시간, 10시간 푹 잤어. 아, 회복됐겠다. 왜? 많이 먹고 푹 잤으니까 우리가 회복된 줄 알잖아. 근데 막상 운동을 해보면은 그 전날만큼 컨디션이 안 와. 더 힘들고 기운이 안 나. 왜 그럴까? 뭐냐면은 많이 먹고 쉴 때 활성산소의 공격을 당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 상실이 있다든지 그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나보다 근육이 많은 사람, 나보다 힘이 좋은 사람, 나보다 뭐 근지구력이든지 운동 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그만큼 많아요. 크기도 크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차후에 내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차후에 아무튼 우리는 이번 내용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다면 아마 그 LED 조명도 많이 있을 거예요. LED 조명 많이 보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가기 전에 햇빛을 딱 30분만 봐. 그리고 특히 이제 건물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딱 30분만 쬐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돼. 눈으로 통해서도 빛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내용을 갖고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햇빛 안 보니까 햇빛만 봐봐요. 그럼 만성 피로증후군이 일부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개선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무튼 햇빛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해. 약을 먹고 뭐 주사를 맞아야지 뭔가 큰 효능이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 근데 우리는 자연이 주는 그런 혜택들을 무시한 채 살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당연하듯이. 근데 당연하듯이 생각하면 안 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많은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는 그런 혜택들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에요. 결국에는 다 자연으로 돌아가더라고. 예를 들면은 나보다도 우리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님이 더 건강하셨겠지. 왜? 그분들은 훨씬 더 자연하고 가까운 상태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권유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내가 제시하는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라는 것을. 근데 나는 이번만큼은 적극 추천하고 권유하고 권장하고 싶어. 우선은 부작용이 없잖아. 햇빛 보는 게 뭐가 힘들어. 딱 30분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안 돼. 그러면 편향될 수 있어. 과학은 절대 편향되면 안 돼요. 한 개의 눈을 갖고 한 가지 방식으로 과학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50개의 눈을 갖고 50가지의 방식으로 과학을 바라봐야 돼. 그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봐야지 내가 편향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어쩌면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링크단 그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잘 들어보고.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바로 깨달음이야. 깨달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
자가 체크해봐. 예를 들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부스터를 먹고 운동한다든지 뭐 햇빛을 30분 쬐고 운동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내가 햇빛을 많이 쬐는 사람이면은 그 효능을 잘 감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햇빛을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 효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일출 시간이 한 오전 7시 4, 50분인데 좀 늦게 운동을 해요. 8시 30분에 햇빛을 쬐고 9시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전에는 태양을 직접적으로 쬐는 곳이 없어. 내가 압구정역에서 노원역까지 가는데 고층 빌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빛을 가리거든. 한 8시 30분에면은 햇빛이 쫙 내리쬐는 곳이 있어요. 그 헬스장 앞에 도로에 거기서 딱 30분 쬐고 운동 가야 돼. 컨디션 너무 좋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늘 같은 양을 먹고 운동을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되면 추출할 텐데 공복감이 빨리 오지 않아.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고 내 말 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해봐. 경험해봐. 어? 그럼 되잖아. 그리고 효능을 봤다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도 궁금하거든. 여러분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춥다. 이제 햇빛이 사라졌어. 햇빛 안녕, 태양 안녕. 건강을 우위에 두세요. 근육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을 우위에 두세요. 그리고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요 비오케 패밀리 안녕. Yeah, represent BOK Fitness. 햇빛. 비는 분명히 건강에 안 좋을 거야. 태양을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니까. 어?